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민트바이님이 여기 때문에 한번 저한테 화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분석이 되게 괜찮겠어요? 라운지를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라운지란 공항에 있는 라운지를 의미합니다. 라운지 서비스를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가봤죠. 이번에 스페인 갈 때 네. 라운지 잠깐 들으셨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라운지는 출국 수속이죠. 다 하고 들어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약간 애매해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듀티프리 숍을 다니면 되는데 맞아. 그도 아닌 분들은 이게 되게 애매한 시간이 남을 때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민트마인드님이 대만에서 8시간 맞아요. 트랜짓 하느라고 아주 진짜 힘들었어요. 뜨셨잖아요. 8시간은 진짜 많이 길었어요. 한국에서 입국할 때 보통 들어가서는 뭐 샵도 구경하고 뭐 이제 가야기 때문에 신났는데 돌아올 때는 지쳐있는 상태에서 볼 에너지도 없고 돈도 없고 애도 지쳐 있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라운지라는 곳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간단한 먹거리. 근데 이것도 라운지마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저희가 LA에서 한번 어떻게 하다 비즈니스를 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라운지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음식이니 뭐니 굉장히 럭셔리예요? 럭셔리했어요. 그런데도 본 적이 있고 어떨 때 정말 주전부리 몇 가지랑 와인이랑 맥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라면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컵라면인데 컵라면. 뜯어놨어.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맥주 줄 때 따서 주는 이유가 같은 이유예요. 갖고 나가지 말라고? 그런 같은 이유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먹으러 들어가기도 하고요. 의자가 좀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항 자체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고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라운지가 약간 좀 정숙한 편이고 뭐 충전을 하거나 뭐 간단한 사물을 보기에 그리고 뭐 프린트를 하거나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꽤 들어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노트북 펴고 맞아요.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할인을 받아도 $27, 비싸면 35달러, 먹는 거 대비 되게 비싼 거예요. 그 돈을 내고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서비스를 받고요. 그리고 저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치면 골드 회원이면은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1년에 보통 한 번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체크인을 미리 하면 좀 편한 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줄이 길어지잖아요. 늦게 가면. 맞아요. 그 서 있는 것만 해도 1시간씩 서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시간이 가능하다면 일찍 가서 정리해 놓고 후딱 들어가서 보통 비행기를 타면 장거리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뜨고 빨라야 2시간 내에 밥이 나와요. 그것도 우리나라 항공사예요. 우리나라 항공사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싱가포르를 타봤더니 거의 3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럼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허기가 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밤 12시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작전을 세우길 일찍 가자. 그래서 체크인 시켜놓고 그리고 라운지 들어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고 비행기 타고 나면 또 3시간 후에 주니까 그냥 식사텀이야. 맞아.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운지를 적절하게 쓰면 좋다는 거예요. 또 트렌치 탈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저도 탈 때 라운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신용카드 하나밖에 없고 예전에 어떻게 했나 보면 코로나 전에는 PP카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PP카드가 있는 신용카드를 했기 때문에 네. 딸이랑 저랑 됐는데 이번에는 그 카드를 없앴거든 제가 뭐 때문인지 하여튼 그래서 식사를 그 공항 내에 있는 식당 가서 식사를 하니까 둘이 먹으면 3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뭐 떡국 하나 먹어도 15,000원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라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용카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체크카드 중에 그걸 해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물론 조건은 있어요. 얼마 써야지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월에 비행기를 탈 거면 9월 달에 30만 원 정도 쓰시면 됩니다예요. 대체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카드 고릴라 들어가서 라운지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관련된 것들이 떠요.
여기서 이제 볼 때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국내 라운지만 되는 게 있고요. 해외 라운지만 되는 게 있고요. 국내, 해외 다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좀 생쇼를 했던 거는 비행기를 타는 고달에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니까 쇼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카드는요, 30만 원을 안 써도 돼요. 30만 원을 미리 써야 되면 한 달 전에 하시면 되고요. 프라이어리티 패스라는 이것도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등록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한카드 에어 1.5는 그냥 그걸로 돼요. 맞아요. 국내 연 이외예요. 동일한 날에 예를 들어 제가 그 카드를 갖고 저랑 제 와이프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합의 2 내에서는 돼요. 이런 방법을 쓰셔도 돼요. 1회에 2명이 한꺼번에 쓰는 거죠? 네, 그렇게도 가능해요. 단 가족 카드가 있어야지 그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는 아이들도 발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시고요. 아이랑 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얘를 어떻게 다른 카드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리고 체크카드도 확인해 보세요. 체크카드가 체크카드. 연령대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어서 체크카드 중에서도 라운지 서비스를 해주는 카드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체크카드는 보통 그거는 신용카드랑 달라서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거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갈 때도 가는 건데 돌아올 때도 좀 좋을 것 같긴 해. 갈 때야 사실 뭐 간다고 신나서 뭐 할 것도 많고 이것도 보고 뭐 이러는데 돌아올 때 지쳐 있고 뭐 좀 다른 나라에서 잘 모르니까 일찍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가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저도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신한에어 1.5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셔야 되고 PP카드도 마찬가지로 국내 전용이 있고 해외 전용이 있고 국내 해외 다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PP카드까지 가면은 체크카드는 원래 연회비가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쓰려고 그랬을 때는 특히나 여행 횟수가 좀 늘거나 아니면 트랜짓하면서 횟수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제한이 가능한 PP카드가 있어요. 대신에 연회비가 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괜찮아요. 무슨 뜻이냐면 연회비가 세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연회비의 한 80% 가까이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줘요. 그 바우처가 내가 쓸모가 있어야 돼요. 현대카드가 약간 고급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골프 아니면 비행기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할 때 아니면 해외 왕복 티켓을 주거나 근데 여행 한두 번 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우리 카드도 많이 있는데 약간 애매해요. 자꾸만 제가 신한카드로 광고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나쁜데 신한 제가 지금 바꾼 게 뭐냐면 클래식 플러스 카드예요. 얘는 단점은 뭐냐 하면 국내는 안 되고 해외만 돼요. 근데 이것도 또 웃기는 게 아멕스 브랜드로 하면 에어 1.5처럼 국내가 2번이 돼요. 대신에 연회비가 10만 원이 좀 넘어가요. 대신에 9만 원이요. 9만 원짜리 12만 9천 원인가 연회비고 12만 5천 원? 그리고 9만 원으로는 신세계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데 거는 10만 원권? 뭐 무슨 괜찮네요. 뭐 그런 외식권 같은 것이 있는데 외식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앱들 뒤지시면 훨씬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닌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마트 걸 그냥 받아요. 그거는 거의 똑같은 가격이라고 장보면 보니까. 되니까. 네. 그러면 연회비를 한 3, 4만 원 내고서 쓰는 거잖아요. 네. 외국에서 무제한, 한국에서 2번.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잖아요. 네. 여기에 이거 팁인데 저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자격이 없네. 뭔지 아세요? 카드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뭐 저기 아울렛 같은 데 어슬렁 걸려야 되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소개해드릴 수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상품권을 또 줘요. 현금으로 넣어주기도 해요. 현금을 주기도 하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연회비 낸 거보다 더 받네? 이렇게 돼요. 단 하나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 신한카드 쓰던 사람이야. 그럼 그 혜택은 못 받아요. 없는데 신한카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 라운지 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체크카드를 활용하시거나 근데 대부분 국내 해외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쓰시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카드를 바꾸세요. 우리 현대 그렇죠. IBK 신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카드 딜링 하시는 분도 VIP로 취급해 줍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그걸로 돈 버는 건데. 아, 여러 개 취급을 하나요, 보통? 보통. 하나가 아니에요. 브랜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 보통 마트에 가서 서 계신 분들은 자기 브랜드만 하나만 하는. 뭐야, 보험도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대부분도 있지만. 똑같아요. 어떻게든 알아내셔가지고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카드를 돌려서 발급받으세요.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 전편에 얘기 드렸던 마일리지 적립은 한 카드로 가장 적립률이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은데 라운지 서비스만 생각할 때는 돌려막기가 훨씬 좋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리고 어차피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가신다면 2번까지도 내 여행 스케줄에 맞추면 되거든요. 국내에서만 필요하겠다, 해외에서도 필요하겠다. 이게 한 달에 몇 번, 또 1일 몇 회 제한, 또는 무제한, 이게 다 달라요. 그걸 기준을 봐서 라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또는 PP카드를 발급을 받아버리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개시켜주세요. 그걸 소개는 시켜드릴게요. 대신에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도 이런 카드가 있고 쭉 알려는 줘요. 그런데 내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하실 분들은 꼭 이렇게 하세요. 상담원과 통화하세요. 카드사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카드사 상담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뭐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확인한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그 규정이 아니래. 이러면 피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녹음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한번 더블 체크라는 의미에서 꼰대여서 나이가 많아서 인터넷으로 안 돼서가 아니라 한 번 더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카드 영업사원을 활용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반드시 더블 체크하는 의미에서 그 카드사 상담원과 진하게 통화를 한번 하라는 거죠. 근데 아이와 같이 하려면 카드 2개이거나 아니면 PP카드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요. 그게 동반 1인까지 묻어서 되는 카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주는 게 맞을 경우도 있고요. 이건 내 상황과 내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연회비를 보셔야 돼요. 체크카드라면 그럼 아이의 명의의 체크카드. 그렇죠. 본인 명의 체크카드여야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 라운지를 들어갈 때 뭘 내밀어야 되냐면 여권, 탑승권, 그리고 해당 체크카드나 PP카드를 내야 돼요. 공항에서 좀 편하게 있으실 수 있으세요. 비용 안 들이고. 맞아요. 저는 비용 들이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기 근데 때문에. 일찍 가야지 뭐 그것도 누리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찍 가시기를 권해드려요. 일찍 가셔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하시기를, 그래야지 오류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쇼핑하는 그 구간에 그 시간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 안에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그 이상 머물진 잘 않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좀 쉬었다 나오면 비행기 안에서 좁은 데서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좀 요러고 먹어야 되잖아요. 약간 여유가 맞아요. 있는 공간이니까. 저번에 일본 갔다 올 때도 앉을 데가 없더라고. 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런 벤치 같은 데도. 맞아요. 여기서 마지막 팁 하나 드리면서 오늘의 라운지 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천공항에만 해당하는 건데, 이거 알려주면 내가 쉴 데가 없어지는데. 라운지 앞을 가세요. 보통 라운지가 출국장, 지문하고 들어간 다음에 가서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가가지고 한층 올라가야지 라운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면 훨씬 편한 소파들이 있어요. 이건 알려주면 안 되는데. 가볼 생각을 하네. 그래서 그런 소파를 이용해서 좀 릴렉스를 하시다 가시면 거기가 분위기가 더 조용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트렌지 살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가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중간에 트렌지 살 때 비는 그 시간에 그때가 좀 오히려 시간이 길어서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트렌짓 할 때도 활용을 하시고, 그런 대신에 모든 카드마다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그 사이트에 보여요. 그래서 이름 확인하고 터미널이, 그러니까 비행기 공항이 크게 되면은 터미널이 많거든요. 그 터미널도 미리 확인하시고 라운지 이름도 확인하시고, 저는 그걸 다 딸아이한테 맡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면 직접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길게 트랜짓 할 때 있어서 편했던 데가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었어요. 거기서 8시간 있었나? 근데 그게 에어프랑스랑 같이 사용하는 라운지였는데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1664 프랑스 맥주 있잖아요. 네. 그거 계속 먹으면서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꿀팁이에요, 꿀팁. 네네. 어떻게 이제 2층 라운지 소파 라운지 다 들어가겠네. 자,
네, 거기서 만나요. 네, 거기서 뵙고 혹시 저를 만나면 얼굴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저를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당신 덕에 좀 편하다라고 해주시면 대단히 저도 뿌듯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